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7년 10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FRB 자산 매각 개시와 자산 거품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이미 동영상에서도 전에 동영상에서도 한번 비슷한 주제로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은 이미 지난 주말에 FRB가 보유 공채를 매각을 하겠다고 확정을 지었죠. 그래서 10월 달부터 매각을 시작을 하죠. 그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미 이와 관련된 주제는 연구소 경제 시평이라든지 글로벌 경제 이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경제 시평이나 저희 연구소의 글로벌 경제 이슈 같은 보고서를 한번 봐보시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FRB가 이른바 양적 확대책 QE라는 정책을 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바로 금리를 기준금리를 0%까지 툭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막 부실 금융기관이나 가게들 이렇게 뽕뽕뽕 넘어지는 거 그걸 구제한다라고 하면서 국공채를 막 사들였죠. 2009년부터 QE1을 2009년 3월 달인가 처음 실시를 했죠. 물론 그 전에는 긴급 유동성 공급이라고 해서 유동성 자금을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2009년에는 국공채를 본격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QE1을 했고, 2010년 6월인가는 QE2를 했고, 그 다음에 2012년 말에는 QE3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미 국채나 MBS 주택 모기지 증권을 막 사재꼈죠. 그러니까 사재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전에는 얼마였죠? 위기 전에는 한 3천억 달러나 4천억 달러 이 정도 됐을까요? 5천억 달러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천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얼마냐면은 미 국채라든지 다음에 주택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미국 공사채라든지 하는 공채 같은 것들을 보유한 금액이 4조 2,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거의 4조 달러 가량을 사재겼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그걸 이렇게 사재낀 이 목적이랄까 이유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좀처럼 이렇게 회복을 못 하니까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돈을 많이 쏟아 부어주자. 돈을 많이 퍼주면은 하여튼 도울 거 아니냐. 그럼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냐. 돈이 돌면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은 장기 차입을 해야 되는데, 장기 금리가 이렇게 싸야 기업이 그나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장기 금리가 비싸면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를 싸게 하자. 단기 금리는 FRB가 금리나 기준금리를 이렇게 제로로 0%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미 단기 금리는 0%인 상태고, 장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 나는 거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시장에서 결정 나니까, 그래서 FRB가 이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막 미 국채라든지 주택 모기지 증권을 막 사재끼는 거예요. 막 사재끼면 장기 금리가 막 이게 떨어지죠. 장기 금리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전에는 6% 이렇게 됐는데, 6%대 됐는데, 이게 툭툭툭툭툭 떨어져가지고, QE 정책을 막 강화하면서부터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1.7%까지 떨어졌죠. 이 장기 금리가 10년 만기 장기 대출 금리 같은 것들이 장기 이제 미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모기지 증권 30년짜리가 막 거의 2% 밑으로 떨어지고 이랬죠. 장기 금리가 푹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기업이 많이 투자도 하고 개인도 주택 모기지 대출, 그러니까 주택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자가 싸니까 뭐 주택을 사면 부동산 건설 경기도 부양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돈을 막 쏟아 부은 것 치고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살아난다 또는 경제가 회복하는데 이 돈을 쏟아 부은 것이 기여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오히려 미국 경제가 회복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혁명, 스마트 혁명이라 그랬죠. IT 혁명이나 스마트 혁명이라 그랬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주도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판매 부진, 주택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이렇게 극도의 침체를 겪었다가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물론 금리가 싸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제 낡은 차, 똥차 몰고 다니기는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막 그때 차가 안 팔려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싸게 팔고 막 할부 판매하고 현금 판매하고 무이자 판매 또 막 할인 판매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동차 판매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2015년부터는 유가 급락이 있죠. 유가 급락. 그 유가 급락이 자동차 판매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SUV라든지 중대형차 판매, 특히 중대형차 판매를 폭발적으로 늘렸어요. 이 유가 급락이. 왜냐면은 중대형차는 연비가 안 좋잖아요. 기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기름값이 반 이하로 툭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중대형차를 막 사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지 FRB가 무슨 QE 정책에서 돈을 막 뿌려줘가지고 이렇게 경기가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돈을 뿌렸는데 그럼 이 뿌린 돈이 어디로는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흘러가냐면 기업도 별로 투자하는데 정부 중앙 FRB가 뿌려준 돈 가지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누가 그걸 땡겨다 썼냐? 당연히 미국 이제 연방정부죠. 연방정부가 이제 땡겨다가 그래서 연방정부 채무가 계속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전에는 미국 연방정부 채무가 9조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19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10조 달러나 연방정부 채무가 지금 늘어나 버린 거예요. 1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10조 달러나 늘어나 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빚이 늘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미국도 그 FRB의 양적 확대책 때문에 그라기보다는 그 경제가 회복됐다기보다는 연방정부 채무 쏟아부어가지고 빚 늘려가지고 경제 회복했다라고 봐야 되죠. 다만 연방정부가 그 빚을 내는데 FRB가 싼 이자로 빚을 낼 수 있도록 양적 확대책을 해줬다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실제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QE 해가지고 돈을 막 쏟아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기업에도 안 가고 가게에도 안 가고 그러면은 어디로 갔습니까? 연방정부에 좀 갔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 시장으로 흘러갔겠죠.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돈을 돌려야 되잖아요. 돈놀이를 해야 되잖아요. 돈놀이 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기업이나 가게는 지금 은행도 대출을 안 해주는데, 미국 은행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하고 부동산, 채권 이런 데로 이제, 채권은 FRB가 이제 투기를 이미 양적 확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사재 끼는 건 투기를 한 거죠. 그 투기죠. 사재 끼는 거죠. 10원짜리를 20원에 사준 것이 투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FRB가 양적 확대책이나 그런 거예요. 10원짜리 채권을 20원에 사준 거예요. 그래서 20원을 시중에다 풀어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의 전 산업의 이익 추이를 보면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올 초까지의 이익 추이를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익이 빵 늘어났죠. 이익이 빵 늘었다가 경제 위기가 뻥 터지고 나서 이익이 감소했다가 다시 이제 2011년까지 12년까지 이렇게 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고 2012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익이 거의 안 늘어났어요. 미국 전체 기업들의 법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이른바 법인 기업이니까 뭐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 이런 것들이 법인 기업이겠죠. 예, 합자회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이익이 2012년부터는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기업의 이 전체 기업 이익은 안 늘어나는데 미국의 S&P 500의 주가 지수를 보면 이익이 이렇게 빵 늘어날 때에는 이제 이때는 거품이 꺼졌을 때니까 IT 그 거품이 꺼질 때고 이익이 이렇게 팍 늘어났을 때에 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로 50% 늘어났어요. S&P 500이 50% 늘어나. 요만큼 이익이 늘어날 때 주가가 50%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뻥 터지고 나서 주가가 퍽 꺼졌죠. 꺼졌다가 지금 이제 2012년 요 무렵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2012년에 그냥 1500% 그 경제 위기 전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익도 그 경제 위기 전 수준을 약간 넘는 수준을 회복을 한 거죠. 이익도. 그러니까 S&P 500도 회복을 했어요. 근데 2012년 이후에는 이익이 안 늘어났는데 주가는 1500에서 지금 2500까지 또 튀었죠. 주가는. 이건 뭡니까? 요만큼은. 이익이 안 늘어났는데 이게 펑 뛰어버린 거예요. 주가가. 이건 뭡니까? 그냥 이것만 봐도 그냥 거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때 이렇게 펑 뛴 것은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FRB의 QE에 의해서 돈이 풀려나온 것이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여기서 머니게임을 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예요. 장단기 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금리가 떨어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금융장세라고 그러죠. 금리장세, 금융장세라고 그러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S&P 500 지수가 한 포인트 올라가는데, 변동하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미국 전 산업의 이익이 얼마만큼 매칭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01년에는 S&P 지수 500이 1포인트 올라가는데 미국 전산업 이익이 한 5억 달러. 그러니까 5억 달러가 이렇게 증가하면 미국의 그 법인 기업의 이익이 5억 달러 증가하면은 S&P 500 지수가 1포인트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터지기 직전에는 얼마까지 늘어났냐면은 15억 달러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이익이 15억 달러 늘어나야만 S&P 500 지수가 한 1포인트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 위기가 뻥 터져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죠. 주가가 안 올라가고 이제 이익도 급감을 하고 양쪽이.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혼란기죠. 혼란기죠. 그다음에 2012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찬가지로 법인 기업의 이익이 15억 달러 늘어나야만 S&P 500 지수가 1포인트 이렇게 상승했는데 그게 이제 2012년부터 어떻게 되면 점점점 확 줄어들어요. 줄어가지고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 법인 기업 이익이 10억 달러가 9억 달러만 늘어나도 S&P 500이 1포인트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법인 기업의 이익이 조금만 늘어나도 주가가 팍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늘어나도. 요 수준은 뭡니까? 2007년 글로벌 경제 위기 직전 수준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그 IT 버블 거품 이때는 IT 거품 꺼질 때니까 사실은 좀 요거 이제 그러니까 요때하고 요때는 지금 이제 비정상적인 시기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IT 거품 버블 붕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습된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2003년부터를 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2003년
그래서 2007년 요 사이에 요 뭡니까? 투기 거품이 이제 막 본격화된 이 시기보다도 지금 더 지금 뭐라 할까요? 거품이 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FRB가 그 양적 확대, 그러니까 QE3를 2012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분기점이 2012년이잖아요. QE3 할 때예요. QE3는 뭐였습니까? 무제한으로 푼다라는 거였죠. 매월 850억 달러씩 어떤 미국 경제가 반등할 때까지 정상화 될 때까지 계속 푼다라는 게 QE3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언제까지 했습니까? 2014년까지 해가지고 2014년부터 출구 전략을 시작했죠. 그래서 쭉쭉쭉쭉 줄여와가지고 2014년 말에 이제 스톱했죠. 더 이상 이제 QE3를 종료했죠. 예, 그 종료한 시점에서 미국 FRB가 사재 낀 아까 미 국채라든지 주택 모기지 증권이라든지 규모가 4조 2,500억 달러. 예, 보유한 금액이 4조 2,000억. 현재 4조 2,500억 달러를 미 국채하고 주택 모기지 증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MBS를 현재. 이제 자산 매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FRB 자산 매각은 뭐냐면은 이 4조 2,500억 달러 보유한 자산을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거꾸로 내다 팔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QE 정책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그걸 사재꼈죠. 사들였죠. 사들였는데 이제는 그 거꾸로 그걸 시장에 내다가 이제 팔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를 파느냐? 이미 지난 6월 달에 밝혔죠. 지난 6월 달에. 예, 처음에는 한 100억 달러 정도부터 이제 100억 달러 팔기 시작해가지고 매월 100억 달러 팔기 시작해가지고 3개월마다 100억 달러씩 늘리는 거죠. 100억 달러, 100억 달러, 100억 달러 3달 팔고 4달째부터는 200억 달러, 200억 달러, 200억 달러, 200억 달러. 그 다음에 또 이제 7달째부터는 300억 달러, 300억, 300억, 300억. 그 다음에 10달째부터는 400억 달러, 400억, 400억, 400억. 그 다음에 1년 후부터는 이제 500억 달러, 500억, 500억, 500억. 그 다음에는 계속 더 이상 안 늘리고 500억, 500억, 500억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그 보유한 4조 2,500억 달러의 국공채 등을 시장에다 판다 이거예요. 파는데 얼마까지 팔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2020년까지 판다라는 걸 2020년까지.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그걸 이제 그 계산을 해낸 거예요. 2020년까지 2017년 올 10월 달부터 팔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100억 달러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100억 달러, 100억 달러, 100억 달러니까 2017년에 토탈 300억 달러치를 팔겠죠. 올 연말까지. 그렇죠. 이거 이제 그 최대치죠. 그러니까 반드시 100억 달러를 딱 채워서 판다라기보다는 100억 달러를 상한선으로 해서 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500억 달러를 다 판다라는 게 500억 달러를 상한선으로 해서 판다라는 거니까 맥시멈치를 지금 말한 거죠. 2018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토탈 그 매각 금액 규모가 이제 올해는 이제 300억 달러밖에 안 되지만 2018년에는 한 4,200억 달러를 팔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6천억 달러 그 다음에 2020년에도 6천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탈로 하면은 한 2조 달러 정도 되나요? 뭐 얼마 토탈 1조 6,500, 1조 한 6천억 달러는 1조 7천억 달러 정도 파는 거네요, 결국에는. 2020년까지 팔게 되면은. 그러면 현재 4조 2,500억 달러에서 한 1조 6천억 달러를 떨어내면 한 2조 5천억에는 2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4조 2천억 달러를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까지 줄이겠다라는 거겠네요. 지금 이야기는, FRB 이야기는. 그걸 2020년까지 이렇게 팔아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증권이 지금 4조 2,500억 달러인데 현재 이게 도표를 보면 이걸 2조 6천억 달러까지 줄이겠다라는 거죠. 예, 줄이는데 이제 각 연도별로 이런 정도 규모로 지금 팔아 제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FRB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채라든지 이렇게 모기지 MBS 증권을 이렇게 사재 끼면서 이제 달러를 막 풀어줬잖아요.
달러를 풀어줬는 그 풀어준 달러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미 연방 정부가 이제 빚 땡겨 쓰는데 이렇게 빚 땡겨 쓰면서 쓰고 국채 발행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또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뭐 이런 거라 그랬죠.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주가를 띄웠다 그랬죠. 아까 거품을. 또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부동산 가격을 띄웠다 그랬죠. 미국 집값은 지금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상태 지금. 예, 그러니까 집값도 지금 굉장히 높아 있어요. 띄었는데 이제 거꾸로 FRB가 뿌린 돈을 지금 회수를 하는 거예요. 채권을 채권을 팔면 돈을 걷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주식 시장으로 들어갔던 돈이 이제 빠져나오겠죠. 또 채권 시장으로 들어갔던 돈이 또 이렇게 이제 흡수되겠죠. 그렇죠. 해외로 나갔던 것들이 빠져나오겠죠. 다시 들어오겠죠. 부동산 시장으로 갔던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나 채권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뭐 해외로 나간 돈들이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겠죠. 반대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RB가 자산 매각을 하겠다라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는 지정학적인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북핵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굳이 FRB가 자산 매각을 서두를 이유랄까? 서두르지 않아도 굳이 타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붕붕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이제 대규모 감세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뜨겁게 과열되거나 폭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감세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하고 대규모의 감세를 하게 되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80년대 레이건 정부 때가 아니죠. 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는 대규모 감세했잖아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때도 감세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주가나 이런 것들이 뛰지 않았죠. 주가가 뛴 것은 오히려 이제 레이건 정부가 이제 재정 건전을 한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감세를 철회한 1980년대 후반부터죠. 후반부터 이제 주가나 부동산 거품이 일었고 일본발. 그다음에 2001년, 2003년 이 무렵에 이제 부시 정부 때도 감세 한시적으로 좀 했었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그거 이제 스톱했고 그랬는데. 그게, 9.11 테러하고 IT 거품 붕괴될 때니까 이것도 감세가 주가 거품이나 이런 것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트럼프 정권이 대규모 감세하거나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이렇게 거품이 펑펑 일어나고.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지금 주시장 상황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조그만한 어떤 뭔가 거리를 찾고 있는데 주가가 뛸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까 미국 법인 기업이 지금 안 늘어나고 계속 지금 정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주가 띄우고 싶은 주식시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건수를 이렇게 꼭 물려고 해요. 잡으려고, 만들어내려고 해요. 건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트럼프의 감세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은 그걸 큰 건수 삼아서 이제 퍽 뛸 수도 있어요. 푹 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갑자기 경기가 이제 과열될 수가 있어요. 인플레. 과열이라는 게 인플레죠. 인플레인데 이게 악성 인플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우려해서 FRB가 지금 서둘러서 출구 전략을 지금 강행을 한 걸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자산시장,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채권시장에 대한 견제, 거품의 우려가 계속 높아져서 그걸 사전에 좀 이렇게 견제하겠다라는 데 그런 것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주가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돈을 뿌렸던 돈을 다시 이제 회수를 하는 거니까, 주식시장에 자금이 좀 빠져나갈 거고, 채권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갈 거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이제 빠져나올 거고, 그래서 FRB가 그 돈을, 유동성을 흡수할 거고, 그걸 다시 다른 형태로 시중에다 공급을 해주지 않는 한은, FRB는 공식적으로 이미 이제 금융 긴축으로 선회한다. 긴축이라는 게 갑자기 확 옥죄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풀어왔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풀지 않고, 이제부터는 이제 완만하게 줄인다. 완만한 긴축을 말하죠. 완만한 긴축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FRB가 그 긴축을 시작을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주가나 채권이나 채권 시장이나 달러 환율이나 부동산 가격이 또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FRB가 그런 어떤 급격한 변동은 이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조금씩 해도 모든 것은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게 마련입니다. 젖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시중에 뿌렸던 돈을 흡수를 하면 실물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실물 경제도.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냐. 다음에 그 싼 이자 들고 가서 해외에 가서 돈놀이 했던 돈들도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 돈들이 다시 이제 회수가 되면 그 돈이 들어갔던 예를 들어서 중국 주식시장이든 한국 주식시장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일본이든 이렇게 들어갔던 돈들이 그쪽에서 빠져나가면 거기도 또 영향을 받겠죠. 또 미국 경제가 또 그 FRB의 금융 긴축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기가 좀 팍팍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자산 시장의 거품이 상당히 조금 그 위험수에 육박했다라고 지금 FRB가 보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게 생각.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경제가 일단은 그 정상 꼭지점에 도달했다. 과열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것도 아니고, 꼭지점에 도달했지만, 그 도달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제, 시장을, 금융시장이나 자금시장을 정상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제 전부 FRB가 이렇게 관치금융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관치금융에서 이제 시장금융으로 전환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권이 이제 대규모 감세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언제까지 막 이렇게 질질 끌 수는 없잖아요. 곧 이제 할 거예요.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또 이제 갑작스러운 경제에 미치는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미리서 조금 옥죄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각자가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또는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거 하나하나를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경제 시평이나 글로벌 경제 유시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때 이슈가 될 때마다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각자가 한번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0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